네, 안녕하세요. AR 파이낸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바로 빚에 대해서인데요. 빚, 대출, 레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빚에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이것도 누구나 다 아시죠. 좋은 빚은 뭐죠? 나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빚. 이 빚을 투자금으로 수익 창출하는 거. 나쁜 빚은 뭐죠? 나에게 소비재만 제공하는 빚. 뭐 내가 대출을 갚는 것도 어떻게 되면 소비를 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감가가 심한 물건일 경우에 소비가 해당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 한 가지 더, 부동산은 나쁜 빚이다. 부동산에 대출 꼈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빚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빚이에요. 예, 부동산은 빚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빚, 돈은 어디서 나오죠? 돈은 은행이라는 곳에 은행에서 나와요. 은행에서. 근데 옛날에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 사람들이 화폐가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 화폐를 어디다가 보관할 곳이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전자화폐가 아니잖아요. 화폐가 실물이니까. 그래서 이 화폐를 보관하는 상인들이 생겨났었고, 이 상인들은 이 화폐, 금이든 은화든 해가지고 보관증을 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럼 금을 100kg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보관증 종이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 사람들한테 보관증을 주고, 상인들은 그 금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 돈이 몰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찾게 돼요. 아, 돈 좀 빌려줘라. 아, 나 돈 있어야 된다. 돈 빌려줘라 하면은 상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상인 돈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보관을 맡김으로써 보관 수수료를 받았어. 상인들이. 근데 그 보관 수수료로는 이 빌려 달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만큼의 돈이 안 벌렸던 거지. 그래서 상인들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보관증을 가져갔지 금을 다시 찾으러 오는 확률이 뭐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kg 중에 1kg나 찾으러 온다더라. 그런 확률이 있다더라. 아, 10kg 정도 할게요. 10%만 찾으러 온다더라. 그러면은 나머지 90%는 그냥 묶여있는 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인들은. 이 상인들은 그 90%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빌려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인은 100의 금을 받아서 이 금에 대한 보관료도 받고, 그 중에 90은 대출을 보내서 이 90에 대한 대출 금리까지 받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돈으로 돈 먹고 돈 넣는 장사를 한 거죠. 그래 놓고서 이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가면 돈이 있으니까 돈을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다단계처럼 유지가 돼요. 이 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은행들한테 뭐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빌려주냐면, 이 은행이 A한테 100을 빌려줘요. 그럼 A는 100이 있죠. 근데 100 중에 100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은행이 여기에 100을 맡겨. 아니면 소비자가 맡겨. 뭐 예금을 해. 그래서 얘가 지금 한 100이 있어. 근데 100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10만 가지고 있고 얘한테 90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인데, 그럼 이 B라는 은행은 90에서 9만 가지고 있고 81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8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은 8.1을 그냥, 얘도 한 9로 칠게요. 9를 하고, 계산의 편의상 8로 하겠습니다. 8로 하고 얘는 73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또 대출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총 원래 돈이 얼마였어요? 은행에서 뭐 50, 소비자가 50을 해서 A한테 100을 맡겼다고 칩시다. 그럼 A에 있는 전자적인 자산은 얼마인가요? 100이죠. 90 나가고 10 있으니까 결국 100이잖아. 그죠? 그러면 B에 있는 전자적인 자산은 얼마예요? 90이죠. 얘는 81이고 얘는 73이죠. 그러면 총 자산이 어떻게 돼요? 100, 90, 81, 73, 344가 되죠. 전자화폐가 344가 생긴 겁니다. 종이라는 형태로,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100이 3.44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대출이죠. 빚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대출에서 이자를 3%를 받기로 했어요. 344 곱하기 0.03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10.32의 대출금을 받아요. 근데 100일 때는 3밖에 못 받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3.44배로 늘어난 거죠. 결국엔 똑같죠? 3344배로 수익이 늘어난 거예요. 내가 늘린 금액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근데 이 3344배에는 이 3에 대해서는 원금이니까 원금에 대한 금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은행에 소비자들이 돈 넣으면 이자 주잖아요. 그죠? 내가 네 돈 가지고 굴릴게. 합법하는 거예요. 내가 네 돈 가지고 굴릴게. 그 대신 조금 떼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3 떼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3 떼주면 얼마예요? 7.32죠. 7.32. 원금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7.32%가 되는 거죠. 원래는 3%의 수익률인데 이런 테크트리를 거치면서 7.32의 확정 수익률을 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솔직히 뭐 50이 들어온다고 얘가 돈을 버나요?
이 주체가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어. 기업에 투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 A라는 은행은 이 돈을 가만히 들고 있기 위해서 그 금고도 있을 거고 직원도 있을 거고 유지비가 된단 말이에요.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여기서 어떤 게 유추되죠? 어떤 게 유추되죠? 부동산은 나쁜 빚이다 라는 게 유추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돈이야. 근데 내가 돈을 가만 깔고 앉아 있어.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아파트라고 볼게요. 아파트를 가만 깔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세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아파트 관리비 나오죠. 그죠? 돈이 계속 나가요. 아파트 비용 오르는데 뭐 어때? 자산 가치 오르는데 뭐 어때? 이거는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오른 거지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자산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팔면 벌겠지. 팔면. 그죠? 돈의 가치도 100만 원인데 뭐 옆에 있던 은행이 불나서 돈이 없어졌어. 이 세상에 돈이 100밖에 없어. 그럼 이 100의 가치는 여기도 100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럼 100의 2배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의 가치 자체는 증가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부동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자체가 가만히 내가 깔고 앉아 있다면 이거는 뭔가요? 손실입니다. 나쁜 빚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5%짜리 수익 낼 수 있는 걸 찾았어. 그러면은 좋네요. 적금보다 좋아. 좋아. 그럼 5% 수익 내면 얼마죠? 1년에 5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신용도가 좋고 뭐 해서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이 뭐 3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5%는 얼마예요? 5, 4, 20이니까 200이죠. 그죠? 200이라고. 근데 3천만 원을 여러분이 만약에 3%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 그럼 3%에 3천만 원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차이가 발생해요? 110만 원이 남네요. 그죠? 50만 원 벌 거를 110만 원을 벌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2배가 되죠. 이렇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지금 뭐 있어요?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한 채 있어요. 서울에서 10억 뭐 비싼 집 아니죠? 10억짜리 집을 내가 그냥 깔고 앉아 있어. 근데 대출이 뭐 40%가 나온대. 그럼 4억이죠. 4억에 3% 나온대. 요새는 좀 금리가 높지만 뭐 안정화 되겠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대 받을 수 있었어. 충분히. 2%대도 많았어요. 그러면 4억에 3% 나온대. 그러면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볼까요? 4, 1, 2, 3, 4 나누기 0.03 하면 되겠죠. 그럼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근데 4억 가지고 내가 5%를 굴려. 그럼 5%는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2000만 원 나오죠. 1200만 원 빼요. 그럼 800만 원 남죠. 그러면은 내가 깔고 안고 있는 걸로 순수익이 800이 나오는 거예요. 800은 12 나누면 한 달에 66만 원이에요. 여러분 10억짜리 34평 아파트 구축이라고 볼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나오죠. 근데 내가 66만 원이 가만히 깔고 앉아있던 거에서 수익이 나와. 그럼 여러분의 이 부동산 나쁜 빚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그래서 이 당연한 거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럼 안정적인 투자 5%짜리 투자 어디서 얻는데요? 5%짜리 투자가 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의 전제는 뭐예요? 원금을 날라가면 안 된다. 이 원금은 뭐다? 빚이다.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안전한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안전한 투자에 이런 투자도 있어요. 1년 단위로 안전하게 수익을 막 30배, 20배 창출할 수 있는 투자도 있습니다. 저희 AR 파이낸셜에서 운영 중인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아파트 또 다주택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있어요?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죄송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울은 보통 2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나오고요. 수도권은 보통 3에서 8% 정도 수익률.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 상권이 애매한 연구가 필요한 곳들은 10% 이상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수도권 정도는 임장 다닐 수 있잖아. 현장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6% 정도 수익률로 보고 아파트 얼마예요? 3%죠. 이거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내가 수도권에 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이때 분양받을 때는 얼마죠? 뭐 분양받을 때는 어쨌든 60%에서 70% 대출이 나왔다고 할게. 그럼 60%만 잡을게요. 그럼 4, 1, 2, 3, 4, 0, 6 2억 4천 받았죠. 그럼 2억 4천의 빚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시세가 6억이 됐어. 솔직히 말하면 더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4억에 했으면 요새 더 됐을 거예요. 18년, 19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6억은 그냥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쨌든 6억으로 하겠습니다. 6억으로 하면 2억이 늘어났죠. 2억의 60%는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죠? 1억 2천에 대출을 더 받았으니까 3% 이자율 얼마예요? 360만 원 내야 돼요. 1년에. 360만 원. 그리고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게 얼마예요? 6%죠. 2배네. 6%면 720만 원이잖아요. 그죠? 360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 관리비 그냥 나오네요. 공짜로. 그죠? 그럼 6% 어디서 내요? 하는데 여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몇 억씩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출 규제 다 어디 잡혀 있어요? 주거용에 대출이 잡혀 있어요. 상업용은 아직도 70% 나오는 데 많습니다. 80%도 나와요.
감정가 낮게 받으면 경매 받으면 더 많이 나와. 경매 낮게 받잖아. 그럼 대출은 90% 받을 수도 있어. 그럼 70%로 잡을게. 뭐 우리 동네 김밥 천국이 2억에 매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70% 대출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1억 6천 받았죠. 아 죄송합니다. 30%면 1억 4천이죠. 1억 4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내 돈 6천만 원 들어갔죠. 나 1억 2천 있죠. 대출 받은 거. 그럼 6천만 원이니까 상가 2개 살 수 있겠죠. 상가들의 수익률이 보통 6%라고 했죠. 이 6%라는 수익률은 대출 이자 빼고 6%라는 거예요. 1층에 2억짜리 상가 가지고 있으면 보통 월세 100에서 200 왔다 갔다 합니다. 평에 따라 달라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당 상가 시세가 10에서 비싼 데는 30까지 해요. 근데 30까지 하는 데는 당연히 비싸겠죠. 한 15만 원 잡을게요. 평당. 그러면 10평이면 150만 원이죠. 10평을 2억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럼 15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800만 원이에요. 내가 받는 월세가 1억 4천만 원 대출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 0.035 잡읍시다. 49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에 빼기 490, 500 뺄게요 그냥 500. 그럼 1,300만 원 남죠. 내 원금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1,300만 원 나누기 6000 수익률이 얼마예요? 21%라고.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뭐 한 3억일 수도 있고 그죠? 3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억이면은 2억 1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3.5%야. 735만 원. 여기서 한 12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1,440만 원이니까 1,400만 원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대충 650만 원 정도가 남겠네요. 내 원금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650만 원 나누기 9000 이러면 얼마예요? 7.2% 수익률이 나오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3억짜리에 120만 원 월세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상가 해가지고 매매로 한번 봐보세요. 많습니다. 이런 매물 엄청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예. 이렇게 하면 수익률 어떻게 돼요? 7%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의 대출 3%에서 4%만 받아도 7%면 중간에 3%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매달 2, 30만 원씩 내시는 거 안 내셔도 돼요. 안 내셔도 돼요. 공짜로 집에서 사셔도 돼요. 근데 수익이 그거보다 더 많다. 지금 얼마였죠? 지금 뭐 650만 원이었죠. 나누기 12 하면 54만 원. 관리비 30만 원 빼도 24만 원씩 남네요. 와, 나는 우리 아파트를 내가 엉덩이 깔고 사는데 관리비도 공짜고 누가 관리비만큼 돈도 주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라는 거. 여러분은 왜 아파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 금리가 좋습니다. 가장 금리가 좋아요. 가장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금리가 가장 좋게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좀 이상해요. 요즘 좀 이상합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1.7인데 코픽스 금리가 1.7인데 은행들이 여기다 가상금리를 막 3에서 4%를 때리고 있어요. 나 진짜 생각하시면 너무 열이 받는데 1.5에 1.5 때리면 3%잖아. 근데 1.7에다가 3, 4를 때린다니까? 금리가 막 5가 넘어가 막. 너무 많이 떼어가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은행들 1년에 이 대출 이자만 40조에서 50조씩 벌어가요. 근데 자기네들 유지비 나가고 손실 나가고 뭐 이자 낸 거 나가고 다 나가면은 그래도 1년에 10조에서 15조씩 벌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21년, 20년도. 근데 이제 요새 더 떼간다니까? 아우, 진짜 열이 받아 죽겠어요. 그럼 20조 이상 남겨먹겠다는 거 아니야. 돈 넣고 돈 먹는 장사. 부럽다, 정말.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공짜로 삽시다. 예.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물론 이 이상의 투자 수익은 뭐 이런 데서 창출할 수 있겠죠. AR 파이낸셜에서. 그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빚으로 좋은 운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긴 영상이었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